승진을 했거나 소득이 늘어서 신용이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를 더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 나온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활용이 잘 안 되고 신청을 해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함께 배경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그간 미디어에서도 몇 차례 홍보도 하고 했는데 뭐 아직도 그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서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쉽게 말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깎아줄 수 있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네, 대출을 내주고 받는 이자가 많을수록 금융사들의 이제 수익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데요. 뭐 굳이 나서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또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은 고객이 직접 신청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일선 창구에서도 증빙 자료를 받고 심사도 다시 해야 하는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때문에 2002년부터 은행권에서는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시행해 왔지만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2019년 6월 법제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법제화되면서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생긴 거죠. 네, 은행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대출 받을 때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는 걸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대출을 네. 받아봤지만 그런 고지를 들어본 기억은 없는 것 네, 같은데요. 저도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계속 얘기하자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금리 인하 요건이 법적으로 보장은 됐지만 왜 이게 사람들이 모를까? 여전히 은행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리기에 소극적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중은행들이 어떻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있는지를 직접 알아봤습니다. 네, 보시면 보통 가계대출 상품 설명서에 금리 인하 요구권 내용을 표시하거나 대출을 새로 받거나 연장할 때 또 조건을 변경할 때 담당 직원이 말로 안내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사실 대출 관련 서류 작성하시면 아시겠지만 금리나 월 상환액 뭐 이런 것만 보지 약관 내용이 뭔지 그렇죠. 뭐 지나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예. 영업점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이제 홈페이지에도 다들 공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눈여겨볼 만한 볼 소비자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금리나 요구권을 이제 실행을 하려면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 등급이 올라갔는지를 매번 체크해야 하는데 이제 그게 어려운 만큼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SMS를 통해 금리 인하 요구 가능 여부를 별도로 알려주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시중은행을 살펴보면 농협은행과 IBK 기업은행, 또 우리은행 이렇게 세 곳에 불과했습니다. 예, 확실히 제가 이용했던 은행은 네. 농협이나 우리은행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요즘 이 대출 받으려면 이제 서명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좀 산더미던데 보통 이제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읽고 서명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금리 인하 요구에 네, 대한 맞을 설명에 겁니다. 대한 서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네.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은행에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네, 이제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에는 60%에 달했던 은행권의 금리 인하권 수익률은 지난해 31.6%, 올 상반기 25.1%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10명 중 3명 정도만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법제화 이후에도 이제 수용률이 낮아진 건 뭐 이런 이유도 있는데요. 2019년 초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접수 건수가 급증한 영향이 있습니다. 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손쉽게 신청과 약정을 할 수 있게 되자 또 요새 대출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 푼이라도 이제 이자를 아껴보겠다는 심리에 자격이 안 되더라도 일단 신청하자. 뭐 이런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또 그만큼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아진 거죠. 네, 때문에 은행들이 해명하는 게 이건데 그 단순히 수용률 수치만을 가지고 은행이 잘했다, 또 못했다를 평가하기 어렵다. 왜? 이건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하지만 허수가 많다는 건요. 결국 알리긴 했지만 효과적으로 또 제대로 알리지는 못했다는 뜻이어서 은행들도 완전히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또 지금은 또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은행 창구에서는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주지 않아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유명무실화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사례자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5월에 승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우연히
금리나 요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거를 이제 두 은행에 신청을 했고, 한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0.2% 금리 인하가 됐는데요. 다른 한 은행은 이제 전체자금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연락이 와서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신청하셔도 금리가 인하가 안 되고 오른다. 저희가 철회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음. 지금 자격이 안 되는 신청자들이 인하 요구를 많이 하면서 수용률이 낮은 거다라는 게 지금 은행들 설명이지만 네. 막상 앞서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자격이 되는 사람도 인하를 안 해줬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은행마다 갈린다면서요? 아니, 은행마다 수용률의 편차가 큰데요. 근데 올 상반기 기준으로 은행별 수용률을 살펴보면 농협은행과 IBK 기업은행은 각각 96%, 83%로 30에서 50% 수준인 사제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들 은행은 특수은행, 그러니까 농협은 농민을 위한 또 뭐 기업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뭐 그런 은행이다 보니까 충성 고객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고 다른 시중은행만큼 수익성을 쫓기는 뭐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영향도 있는데요. 또 이들 은행은 보니까 주기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도 수용률을 높인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예. 또 이제 카카오뱅크나 K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 뭐 올 상반기 기준으로 수용률은 20%를 밑도는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자기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 그러니까는 신청을 해서 수용이 된 건수는 이제 43,700여 명으로 5대 시중은행의 그 수용 건수를 합친 것에 이제 2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용률은 낮았지만 네. 혜택은 더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는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한 사람들이 일반 시중 은행들보다는 네. 월등히 많았다 이런 왜냐하면 얘기입니까? 인터넷 은행은 비대면이 이제 100%잖아요. 그래서 네. 신청 건수가 이제 월등히 많았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푸시 알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인하 요구권 대상이 되면은 알림 그러니까 수시로 보냅니다. 알림 예. 메시지를 그 카톡으로 보내겠죠. 그리고 예, 이제 예. 투스뱅크 같은 경우도 최근 출범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푸시 알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게 이제 고객 가치 향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들의 어떻게 보면 또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시중은행들보다 훨씬 더 홍보를 네,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요건은 근데 은행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축은행이나 보험, 카드 등 이금융권에서도 가능한데 하지만 은행보다 비교적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금리 인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장슬기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자들이 몰리고 있는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여기에 보험사 대출이나 카드론에 대해서도 대출자들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냅니다. 보험업권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지난 2018년 53%에서 지난해 48.8%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금리 인하를 신청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탈락한 겁니다. 고금리 대출인 카드론이나 캐피탈 금융도 상황은 마찬가지. 여신금융업권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지난 2018년 74%에 달했지만 지난해 57.9%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수용률은 은행을 크게 웃도는 70%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역시 하락세를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금융권의 홍보 부족이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이금융권의 경우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저신용자들로 구성돼 있어 금리 인하 자격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금융 쪽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금리나 요구권 자격 조건에 미달되시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업권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금융,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저신용자들을 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대상자도 많이 없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수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없어요. 이미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금융권을 찾은 만큼 신용도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카드론의 경우 12에서 20% 사이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중저신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이나 소득 증가 등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만 저신용자들에게는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이금융권 이용자들은 저신용자들이 많아서 금리나 요구권 사용이 더 어렵다는 얘기까지 살펴봤는데 이금융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금융권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은행들마다 수용률이 좀 다르다라는 걸 볼 때 분명 뭔가 좀 그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당국이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아시죠?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크게 강화한 소비자보호법이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이 됐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리나 요구권 수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특별한 사유 없이 실적이 좋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일정 횟수의 문자 알림 등을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금리나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한테 진짜로 예를 들어서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공지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끔 좀 그 창구 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발표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잘 모르는 내용들을 좀 적극 홍보하게끔 금융당국에 지도하면 될 것 같은. 네, 어제 국감에서도 네. 비슷한 지적이 있었는데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모 금감원장은 어제 국감에서 관련 금융회사들과 함께 이제 논의해서 수용률을 높이고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네, 금리 인하권의 낮은 수용률은 솔직히 수년째 국감에서 지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뒤늦게나마 올해 3월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들과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개선 방안은 이제 홍보 활성화가 핵심인데요. 정기적인 안내를 강화하고 대출 상품 설명서에 명시하는 고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지침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의 내부 관리 체계도 강화해 고객들에게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용률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신청 건수에 대한 통계 집계 기준을 동일해 신용등급 개선이 있을 경우 어떤 은행은 금리 인하를 해주고 또 어떤 은행은 안 해줘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상반기까지로 예정돼 다소 미뤄진 감은 있지만 연내에는 개선 방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라도 꼭 금융 소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인터넷 은행들이 일반 시중은행들보다 더 많이 요구권을 수용했다고 한다면 인터넷 은행의 정책을 좀 기준으로 참고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